네, 안녕하십니까. 제 테슬라 모델 3가 드디어 FSD 12.6.3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12.6.3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6.3은 Significant Enhancements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HW3에 맞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테슬라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버전이 모두 다 다른데요. 이 하드웨어 버전도 이 태블릿 같은 화면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메뉴에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요. 나오죠? 오토파일럿 컴퓨터가 FSD 드라이빙 컴퓨터 3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HW3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어떤 컴퓨터 GPU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뭐 2.5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기 때문에 이제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4고요. 요거에 따라서 FSD를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2024년 10월에 모델 Y를 구매를 했는데 누구는 하드웨어 3가 나오고 누구는 4가 나오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3하고 4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 FSD가 슈퍼바이즈드 감독형이고요. 이게 언슈퍼바이즈드로 가는 순간 내가 운전을 전혀 안 해도 되는, 눈을 감아도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슈퍼바이즈드를 로보택시와 함께 2025년 하반기에 이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드웨어 4만 가능하고 하드웨어 3 이하는 불가능하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하드웨어 3인 사람 중에서 FSD를 일시불로, 구독형 안 됩니다. 월 $100 구독형 안 되고 12,000달러인가 8,000달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시불로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는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해도 일단 귀찮죠. 또 하나는 내가 FSD를 똑같이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또는 나도 똑같은 2024년 10월에 차를 받았는데 왜 나는 줄이고, 내가 구독 모델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왜 나는 언슈퍼바이즈드를 제공받을 수 없냐,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3이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로 가기 전에 거의 완성됐다라고 하는 버전 13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공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3까지는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13으로 가면 평들을 봤을 때는 거의 아주 능숙한 운전자가 운전해주는 것 같다, 뭐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언슈퍼바이즈도 못 가지만 이 버전 13도 못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만들어진 이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드웨어 3로서 FSD 버전 12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여드렸던 12.6이 Significant Enhancement라고 해가지고 13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버전 13은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2.6을 운행해본 느낌은 뭐냐면, 나 버전 13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운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FSD를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리면서 너무너무 편하고 사람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하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초보에서 중급 정도 가는 운전자가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갈림길, 고속도로에서 이제 갈림길 램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약간 이 차선들의 딱 중간을 가려고 하는 그런 코딩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운전하면 이미 오른쪽으로 빠질 게 뻔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잖아요. 근데 버전 12.5까지는 아주 끝까지 가운데로 갑니다. 갈림길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한 거야. 이러다 갑자기 트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또는 그대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주 오른쪽으로 붙어서 램프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끼어들기를 할 때인데, 예를 들면 이것도 램프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제가 주행 차선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빠지는 차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애매모호하게 가는 차들 있잖아요. 내 차보다 빨리 갈 건 빨리 가고 느리게 가서 끼워줄 건 끼워줘야 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가는 차들이 있으면 되게 짜증나요. 그런데 이 FSD 컴퓨터는 차량들이, 그리고 다른 운전자가 아주 선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비켜주겠지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비켜주면 못 가고 그 램프를 지나치게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절대 안 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조금 쓱 뒤로 빠져서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조금 옆에 눈치를 쫙 보고 나서 요 놈이 안 끼워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바로 속도를 싹 줄여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두 가지 변화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 12.6에서는 이 사용자 편의성, UI, UX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선글라스를 끼고 손을 뗄 수 있는 이 기능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 하면 이제 손을 안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면을 주시할 때만 손을 놔도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앤젤레스 같이 햇볕이 따가운 곳에서는 선글라스 필수거든요. 선글라스를 끼면 네가 앞에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강제하겠어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금방 바로 다음 업데이트 한 2주 만에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테슬라의 이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들, 운전자들과의 이 연결 관계를 상당히 신경 쓰는구나 라고 해서 감탄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룸미러 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면 카메라 있죠? 여기 이제 캐빈 카메라입니다. 이 캐빈 카메라로 제 눈동자하고 눈꺼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면을 정말 주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 손잡이에서 손을 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 뒤에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기술 개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건 소비자들이 야, 나 다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럼 이거 무슨 기술 개발의 의미가 있어? 선글라스 껴도 이거 손 떼는 거, 이게 attention monitoring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얘기한 지 1, 2주 만에 회사가 이것을 업데이트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만한 기술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정말 불만 많았던 거, 레딧에 찾아보면 가장 불만 많았던 게, 난 고속도로에서는 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차선 바꿀 필요도 없고 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전하게 좀 가고 싶어. 근데 혹시 옆차가 뭐라고 하면 좀 그 속도에만 맞추고 싶어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최근에 대부분 차가 있는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속도랑 앞차와의 간격만 지정해 놓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난 이것만 해도 FSD 별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론하고 이제 테슬라는 결국엔 unsupervised 완전한 자율주행을 꿈꾸기 때문에 앞으로만 그냥 따라가는 거, 이거는 기계만 하는 일이지 진짜 자율주행이 이렇지 않아 해서 계속해서 기능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속도도 늘렸다 줄였다가 차선도 바꿨다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완벽해지는 대신에 이 핸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위아래로 동작하면서, 그리고 좌우로 동작하면서, 위아래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가자, 급하다, 아니 오늘은 좀 위험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그 프로파일, FSD 프로파일을 기존에는 이 태블릿 모니터를 건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FSD를 아예 껐다가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춘 다음에 FSD를 다시 설정하는 그런 불편한 방식,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위험한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해줬고, 이 얘기는 뭐냐, 거의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구현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요거 건드려도 돼. 그리고 그 편차도 상당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어설티브라고 해가지고 공격적인 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약간 위험하고, 칠이라고 하는 안전한, 좀 편안한 요 설정을 하게 되면은 위험하진 않은데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 세 개의 프로파일을 큰 차이가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FSD에 맡기도록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FSD 켜고 자율주행 중인데요. 여기 보면 오른쪽 버튼이 있죠.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여기 나오는 거 보시죠. 올렸다가 내리면 내려갑니다. In 500 feet.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보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hurry, 왼쪽 스탠다드, 다시 한번 왼쪽 하면 chill,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FSD 프로파일도 스티어링 휠에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